반갑습니다. 스쳐간 동물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추천해주신 구미시에 위치한 네, 반갑습니다. 스쳐간 동물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말씀해주신 먹이 체험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입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데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안에 주차장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근데 느낌상 저기 지도가 보이는데 작은 동물원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원이 크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동물원이 아니라 야외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 같네요. 동물들이 엄청 많네. 호랑이부터 사자, 가축, 소동물, 앵무새 등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동물원이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과 친화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미시에 위치한 둘러보면서 정말 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안에 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매일 하는 거죠. 동물 사육을 전공하고 동물원을 공부하고 동물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세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좋은 것부터 얘기하죠. 첫 번째 장점은 야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이 실내에 있는 것보다 야외에 있는 게 신선한 공기, 일광욕, 비타민 D 등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겨울이 끝나면 전부 다 활발한 동물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었습니다. 좀 짧죠? 자, 지금부터는 단점을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미흡한 동물원 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물원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과 동선에 깔려져 있는 나뭇가지들, 그렇게 깔끔한 동물원이다 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체 설명이 없는 부분도 있고 여기 파충류들도 설명이 없어요. 우리도 사육사님 없었으면 무슨 개체인지 한참 모릅니다. 여기 붙어있는 게 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두 개도 달라요. 이구아나를 차라리 이구아나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설명대가 다 녹슬어 있어서 먹이 체험을 하는 관람객과 먹이 체험을 받아먹는 이 개체들의 안정적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얘들도 다 당근 같은 거 먹이 체험을 하는데 여기에 애들이 다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런 녹슨 철에 이 친구들이 눈이 닿거나 혀가 닿거나 어쨌든 긁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많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 친구들이 많이 배고프고 먹이가 엄청 눈에 돌았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막 긁잖아요 여기. 그리고 풍부화도 많이 부족했고 청소도 그렇고 물 관리도 전체적으로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동물들이 있는 공간인데 아무리 뭐 잠시만 옮겨놨다 뭐 때문에 옮겨놨다고 하셔도 그래도 그 개체에 맞는 풍부화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땅바닥에 개체만 줄이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라쿤도 보면은 집 하나 있고 사료 밥 끝입니다. 그냥 개장이죠. 강아지 사육장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 친구도 나무 타는 거 좋아하고 손 쓰는 것도 좋아하고 머리도 되게 똑똑해서 밟고 만지고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하이에나가 지금 저희 보고 완전 쫄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끼라고 하셨는데 그나마 새끼라서 다행인 건지 정형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에나에게는 굉장히 협소한 장이고 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하이에나처럼 무조건 정형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대리석 바닥에 좁은 공간, 풍부 없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좀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사육장인 것 같습니다. 사육장이라도 깨끗이 해내는 이 파충류들이 수질이 오염되면 거기에 제일 큰 타격을 받습니다. 피부병이 걸릴 수도 있고 곰팡이, 세균들이 번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 관리에 있어서도 수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도 거북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먹이를 과다하게 급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무새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씨만 급여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해바라기 씨를 급여하고 주말에는 과일과 또 야채들을 급여한다고 하시지만 앵무새들에게 영양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질리거나 먹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급여를 하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타조는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타조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다무르 새끼입니다. 특히 저도 오늘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서 피가 났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피부를 찢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방문하신다면 타조를 보실 때 항상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좀 조심하라는 문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있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아기를 항상 보호해야 돼요. 또 이렇게 손가락이 나눠져 있으면 이 손가락을 또 뜯어요. 그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런 거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단점은 고양이입니다. 그냥 고양이가 단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이런 동물원이라는 공간에서 굳이 고양이들을 풀어 키우는 이유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양이 풀어 키우면서 고양이 사료들도 주변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야외 동물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쥐도 부를 수 있고 노구리도 부를 수 있고 삭도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기니피그가 탈출을 좀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도 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자님 말씀으로는 고양이가 기니피그 건들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배부르면 건들지 않을 수 있는데 장난삼아 건들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고양이가 아니라 기니피그가 다 받습니다. 기니피그는 최하위 개체이기 때문에 항상 먹히는 존재입니다. 거기다 사냥도 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그냥 항상 숨어있고 풀 뜯어 먹으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탈출을 했는데 고양이가 돌아다닌다. 아무리 고양이가 순하다 하더라도 기니피그는 충분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만큼 기니피그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양이의 문제점은 전염병을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좀 깨끗한 이미지가 있지만 전염병은 충분히 달고 다닐 수 있는 보균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정말 많은 동물들, 맹수, 가축, 소동물, 조류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있는 공간에서 어떤 전염병을 가진 동물이 그냥 돌아다니면 면역력이 낮은 개체는 그냥 나쁘게 그냥 걸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 동물원에 고양이를 풀어놓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따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먹이 체험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채소, 건빵, 슈르, 육식동물, 강아지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트로도 판매하고 있고 왜 먹이 체험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맨날 똑같은 먹이를 급여하는 것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적이고 받아먹는 동물들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야생성을 잃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성을 잃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야생성을 유지하면서 야생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냥 먹이 앞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왜? 야생동물들은 먹이 이꼴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고픔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야생성을 잃게 하고 먹이 앞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고프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개체들에게 충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항상 예민하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화가 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냥 눈이 돌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먹이 체험은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동물원 관리법에서 먹이 체험을 금지한 것도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고 동물들에게 교감 같은 체험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사육사가 앞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먹이로 개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면서 이 개체는 어떤 먹이를 먹고 어떻게 먹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먹이 체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이들에게 전혀 좋은 교육이 안 됩니다. 먹이를 들고 복종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아 동물들은 원래 저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물들의 존엄성을 좀 더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을 굳이 만지거나 먹이 주지 않는 것 자체가 동물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미에 위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고 싶은 동물원, 가고 싶은 동물원 있으시면은 저희가 한번 다녀와서 꼭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의 리뷰 영상이 나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동물원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이 좋게도 거기 있는 사육사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사육사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3명에서 4명 정도 사육사가 계시고 저희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전체 동물원 돌면서 옆에서 모든 동물들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육사님과 대표님과의 짧은 대화를 해보았을 때 동물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고 느리지만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육사님이 가이드가 없었다면 저희는 동물원 상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모든 관람객들에게 똑같은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관람객들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더 낮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도 동물원을 어느 정도 많이 다녔고 동물원을 좋아하고 동물 사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물 복지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내고 동물들을 보러 왔는데 동물 복지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기분 나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원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안 가겠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에게 해주셨던 그 가이드를 텍스트로 잘 정리해서 일반인들에게도 공지를 해주시면 일반인들도 그나마 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서 다음에 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쁜 동물원을 보고 다음에 방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동물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